차 네. 공인 전비가 네. 4.9km입니다. 그래서 시승이 끝나셨을 때 연비에 4.9km 이상 찍혀져 있으면 기념품 하나 챙겨드리고요. 진짜요? 와, 소정의 기념품이에요. 소정보다 조금 큰 거. 아, 그래요? 드디어 아이오닉 5를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아이오닉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새로운 신차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관심도는 상당히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오닉 전기차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제 주변에서도 아이오닉 5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 차 어때? 그 차 어때? 저한테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나도 아직 못 타봤어 이랬거든요. 근데 아이고 드디어 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는 외관부터 눈길을 좀 사로잡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각진 페이스들 그리고 전축 후면부에 사이버틱하게 드러난 면들이 좀 새로운 차의 느낌을 많이 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헤드램프, 테일램프 쪽에 들어간 픽셀 모양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모양새여서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의 그 비주얼적인 모습을 보고 도로에 이제 지나갈 때마다 아마 저 차 뭐지? 이렇게 하실 법한 차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첫 실물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요새 기아는 말이죠. 엠블럼을 바꾸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아 자동차의 느낌을 너무 많이 지웠어요. 그래서 새로운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이오닉 5도 현대차는 현대차인데 이거 현대차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비주얼인 것 같습니다. 이 실내에서는 특히 현대차라고 볼만한 구석이가 별로 없어요. 스티어링 휠에서부터 현대차 로고를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현대차 로고 대신에 픽셀이 등장을 했습니다. 픽셀이 그냥 사각형, 그래서 심심한 느낌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첨단 차량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데 그 모양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다마고찌에 등장하는 막 그런 픽셀 모양의 그것과 만나서 재미난 반전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좀 낯설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많이 주는 차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게 바로 주행거리죠.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한번 충전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만큼 나오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리 멋지고 예쁘고 뭐 그랬는데 주행거리가 안 나오면 사실 말짱 꽝이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를 두고는 왈가왈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주행거리보다는 다소 낮은 인증 수준을 받았어요.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고 나니까 405km로 낮아졌죠.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모델이 이제 롱레인지 모델이고 2륜 기준이고요. 20인치의 휠을 달고 나온 모델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4륜이 된다라고 하면 주행거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주행거리가 좀 많이 실망스럽다고 여겨질 법한 부분이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예요. 전기차의 작년 기준으로 판매량 1등 모델은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496km예요. 500km 가까이도 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벌써 이 아이오닉 5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그만한 또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한 템포 양보를 하고 비교를 해보면 쉐보레 볼트 EV 같은 전기차 모델이 있죠. 이 친구도 414km거든요. 주행거리가. 그러면 또 다시 또 한 번 더 양보를 해서 현대차에도 또 다른 전기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나랑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코나도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가 넘습니다. 아이오닉 5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전기차 새로 나온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한 모양으로 막 나오고 그랬는데 정작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전 계약을 막 취소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사실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건 솔직히 조금 아쉽고 씁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뭐 낮은 수준의 주행 가는 거리는 아니기는 하니까 주행해보면서 만회할 만한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는 오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딱 처음에 출발할 때 느낌은요. 주차장에서 딱 나가면서 핸들을 이렇게 딱 조작을 하는 순간 스티어링이 되게 가볍네?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쫀쫀하고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느낌이어서 운전이 좀 수월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와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지금 제 체구에도 굉장히 잘 맞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살짝 돌렸을 때 어머 근데 이거 차 되게 많이 흔들린다. 차를 이렇게 흔들면 엄청 차체가 가볍게 흔들리는데 바닥에 배터리가 길게 깔려 있어서 아래쪽으로 무게 배분이 분명히 더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특이하네요. 근데 그만큼 단단하게 쪼여져 있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조향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 확실히 코너를 돌 때 전기차 배터리가 아래쪽에 무게중심을 좀 내려줘서 그런지 촥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 스티어링 조향은 좀 가벼운 느낌인데 가속을 했을 때 앞으로 뻗어나가는 직진 성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가볍다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어느 정도 엑셀에 힘을 좀 가해야 속도가 증가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한 60km에서 100km 정도까지 가속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직진 성능에 있어서 고속을 바로 내는 힘도 약간 아쉽다고 느껴지는데 고속에서 담력을 유지하는 힘도 사실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노면과 타이어가 맞닿는 접지력은 우수해요. 그런데 속도를 올렸을 때 쭉 유지를 시켜주는 능력은 다소 아쉽습니다. 이 차량은 제동을 했을 때 차량의 이 차체가 나름 안정감 있게 무게 배분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몸이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좀 덜합니다. 가속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잘 달리는데요? 저속에서 고속을 뻗어나가는 속도는 약간 느려서 아쉽고 좀 답답한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요. 완전 고속까지 가는 거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엑셀을 밟고 있었을 때 쭉 뻗어나가긴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속도까지도 커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속도에서 차체가 약간 흔들려요. 아주 초고속에서의 안정성은 사실 그닥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한번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경운기의 좌측 하단부에 이렇게 버튼으로 나와 있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노멀, 스포트 세 가지로 뜨게 됩니다. 각기 맞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계기판의 테마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른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했구나 라는 인상을 확실히 남겨주게 되고요. 스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 제가 아래쪽으로 자꾸 무게가 내려간다 그러고 약간 속도가 덜 나간다, 답답하게 나간다 이렇게 좀 표현했잖아요. 그 부분이 갑자기 많이 회상화되고 100km/h 이상까지 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경쾌하게 뻗어 나가네요. 에코 모드로 바꾸면 회생제동이 더 많이 걸리는 듯한 느낌, 더 많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 증가됩니다. 노멀 모드로 가게 되면 딱 그 중간으로 돌아오네. 와, 이거 되게 재밌네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성격이 진짜 많이 달라요. 자, 이 차량은 일단 후륜구동 기반 베이스의 전기차입니다. 4륜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전륜 쪽에 모터를 추가를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선택 옵션입니다. 옵션을 추가하려면 300만 원. 근데 이제 후륜구동 기반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륜으로 가게 되면은 조향 회전 각도 때문에 앞쪽에는 많은 공간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후륜구동을 가져가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승차감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사실 좀 가지고 저는 탔거든요. 5링크로 리어 서스펜션이 이제 들어간 경우가 벤츠에서 개발을 하기도 했고 제네시스 같은 차량이 후륜 기반이잖아요. 보통 그런 차량들에 이렇게 리어 서스펜션에 5링크로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토션빔을 적용한 차량보다는 승차감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토션빔이 어떻다 멀티링크가 어떻다를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그걸 이렇게 다 알기는 정말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세팅한 토션빔이 못 만든 멀티링크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서스펜션이 얼마나 단단한가, 얼마나 쪼여져 있냐, 그런 부분들의 차이 때문에 승차감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휠도 또 중요할 거고요. 앉았을 때 시트의 착석감은 와 편안해 막 이 느낌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딱딱하진 않고 그냥 적당한 쿠션감인 것 같고요.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만졌을 때는 꽤 푹신한데 기댔을 때는 가운데 부분에 쿠션감이 크지 않아서 그냥 적당한 경도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확실히 전기차라 그런지 소음이 별로 없어요. 아주 조용한 느낌입니다. 지금 주변에 차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가 막 열심히 달리는 듯한 그런 소리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실내가 조용하면 외부의 소음들, 노면의 소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크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름 이 차량의 차음 능력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사이드 카메라 미러 같은 경우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네요. 이 각도가 참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매하지 않아요. 아주 잘 보입니다. 일반 사이드 미러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사이드 카메라 미러는 꽤 빛을 발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차량들도 아주 잘 보이고 전체가 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선에 있는 차량 모두를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하고요. 제가 신차 발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초록빛이 돌고 이래서 와 이거 실제로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화질도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안에서 좀 첨단 느낌을 많이 주는 것들이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차량은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들이 아주 잘 세팅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계기판도 12.3인치고요. 디스플레이도 똑같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데 널찍널찍합니다. 이 차량의 전체적인 실내 컨셉과 감성들과 나름 이 화이트 베젤이 두터운 디스플레이도 그닥 이질적이지 않고 아주 조화로운 느낌이고요. 좀 깨끗한 인상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 센터 패시아부의 공조 버튼이 아래로 하향화되어 있는데 너무 낮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시야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운전을 하면서 조작하기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공조 버튼들이 비상등 바로 밑에 있었으면 손을 뻗기가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테슬라 모델 Y를 제가 리뷰했을 때 혹시 시승기 보셨나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개방감이 넓고 크게 통창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운전자의 헤드룸 위쪽부터 완전히 시작되는 느낌이 더 강한데 아이오닉 5도 거의 유사한 정도로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테슬라 모델 Y만큼의 이 선루프 개방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얼추 일반 차량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 있는 형태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약간 SUV 형태다 보니까 앉았을 때 시야각은 좋고요. 거슬림이 거의 없습니다. 또 A필러 부분이 그닥 두껍지 않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달릴 때 그닥 이 시야가 방해가 된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차선 유지 기능을 딱 켜게 되면 생각보다 아주 꽉 잡아줘요. 중앙 차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향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줍니다. 지금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켰고 80km에 맞게 한번 보겠습니다. 브레이크에 지금 발을 완전히 뗐어요. 제가 손도 떼고 차와의 간격을 가장 넓게 해놨거든요. 그 간격을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간격을 좀 이렇게 줄여볼게요. 앞으로 조금 더 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역시 요새 이 현대기아차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아주 잘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으라고 역시 경고창이 뜨고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꺼지게 됩니다. 근데 무심코 이렇게 조수석을 돌아다 봤는데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되게 내가 큰 차를 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그래, 아이오닉 5는 차에 타는 사람들이 되게 즐겁겠다. 그러니까 패밀리카로서 활용할 만한 이용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 공간성, 이 거주성은 꽤나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아이오닉 5를 타봤는데요. 외관과 실내는 보면 볼수록 새롭고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차체가 좀 매끈하고 또 각진 부분도 딱 엣지가 살아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기대 수준만큼 주행의 매력 자체에 있어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약간 헷갈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락함이라고 보기에도 쿠션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편안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승차감 측면에 있어서도 서스펜션이 얼추 단단한 느낌이어서 편안하다, 포근하다 이런 느낌은 또 덜어지고요. 가속을 할 때는 확실히 담력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을 좀 많이 느끼게 됐고, 좋은 거 하나는 진짜 조용하다? 근데 이건 전기차들이 웬만하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니까 아이오닉 5만의 매력이라고 보기도 또 어렵겠죠? 신차를 내가 타고 있다라는 설렌 기분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은 맞지만 주행감, 승차감만으로 따지기에는 경쟁력 있는 딱
딱 하나의 그 원포인트, 원샷, 원킬 이런 느낌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내의 어떤 이 아기자기한 느낌, 의외로 굉장히 넓은 거주성 이런 걸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 아주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게 이 차량이 말하고 싶은 매력인 것 같아요. 아이오닉의 그 매력을 충분히 느낄 만한 장소, 캠핑지를 좀 찾아가서 정말 하룻밤을 한번 보내보는 그런 콘텐츠들로 또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 고정보다 조금 큰 거. 아, 그래요?